제가 화면에다가 사각형을 두 개를 그릴 겁니다. 자, 이렇게 사각형을 두 개를 그렸습니다. 자, 온라인입니다. 온라인은 사용하는 방법이 간단합니다. 첫 번째 점과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과 두 번째 점 이렇게 맞춰주면 자동으로 알아서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이 모서리와 여기 있는 모서리가 일치되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이렇게 점 두 개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온라인 이동할 객체 선택하고 엔터. 첫 번째 소스, 그 다음 데스티네이션, 목적지. 즉 얘의 목적지가 일로 가란 뜻이 되겠죠. 그 다음 세컨드 포인트, 그 다음에 데스티네이션, 목적지. 보니까 그 다음에 서드 포인트가 나와요. 서드 포인트 일단 무시하고, 자, 그 다음에 엔터. 그러면 스케일 오브젝트 베이스드 온 얼라인 포인트, 즉 뭐냐면 여기 있는 크기와 여기 있는 크기가 다릅니다. 스케일 크기가 달라요. 똑같이 맞추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크기를 맞출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yes 그러면 크기를 맞추는 거고, no 그러면 그대로 가는 거고. yes를 하면 얘가 이 크기만큼 커져 버려요. no 그러면 그냥 움직입니다. 일단 no. 그럼 어떤가요? 가서 붙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역시 온라인 선택하고 엔터. 소스 데스티네이션, 두 번째 소스, 두 번째 데스티네이션, 그리고 엔터. 이번엔 예스입니다. 크기가 어떻게 되나요? 일치되는 거 맞습니까? 네, 온라인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이렇게 해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것처럼 3D로 만들겠습니다. 돌출하기. 자, 적당히 돌출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앞쪽에 있는 이 면이 이쪽에는 오른쪽 면과 일치하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서리와 이 모서리가 일치할지 아니면 여기 있는 모서리와 여기 있는 모서리가 일치할지 일단 그거부터 결정을 해야 돼요. 온라인 선택하고 엔터. 첫 번째 소스가 목적지는 여기, 두 번째 소스는 여기, 세 번째 목적지는 여기. 가서 붙는 거 맞습니까? 다시 볼까요? 온라인 첫 번째 소스, 첫 번째 데스티네이션, 두 번째 위치, 두 번째 목적지, 세 번째 위치, 세 번째 목적지. 그러면 CAD가 알아서 정렬을 해줍니다. 많이 사용하는 기법 중에 하나가 되겠죠. 이번엔 로테이트 3D입니다. 로테이트 3D는 기존의 로테이트하고는 조금 다르게 내가 XY축, 아니 Z축을 지정해서 쓰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로테이트라 하면 이 Z축, 여기 있는 이 Z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서클을 제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럼 로테이트 그러면 이렇게 회전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Z축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회전하는 거죠. 이거 오른손으로 이렇게 엄지손가락 치켜 세우고 감싸지면 마찬가지예요. 엄지손가락이 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감싸지는 손이 회전하는 방향이 되는 거죠. 제가 로테이트 할 때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마찬가지 똑같아요. 오른손으로 Z축을 표시하고 그 다음 나머지 손가락으로 이렇게 감싸지면 회전하는 방향이 됩니다. 얘도 똑같아요. 원래 기존 로테이트는 이렇게 Z축을 기준으로 객체를 이렇게 회전시키는 것, 이게 로테이트예요. 그런데 로테이트 3D는 내가 이 Z축을 임의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원점 X축, 그리고 45도. 그러면 45도 회전하는 거 보이시나요?
로테이트 아니 선택하고 엔터 투 포인트 원점 Z축 플러스 방향. 자. 내가 그게 안 되는구나. 자, 90도. 그러면 이렇게 90도가 회전되어지는 거죠. 자, 로테이트 3D 선택하고 엔터 원점 X축의 방향 90도. 그러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얼마든지 손쉽게 회전해 줄 수 있습니다. 자, 렉탱글을 한 번에 그을 겁니다. 렉탱글 70에 120이니까 190이네요. 골뱅이 190, 110. 자, 라인 중간점에서 중간점으로. 그런데 여기는 선이 없기 때문에 이 선이 옵셋이 안 되기 때문에 선을 하나 더 복사하고 옵셋 70. 네, 이렇게 바닥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주고 돌출하기 익스트루드 높이는 100mm. 자, 그 다음 카피 복사하기 이렇게 위아래로 열십자가 두 개가 들어가면 됩니다. 선택하고 엔터 원점 X방향 Y방향 아이고 투포인트였군요. 다시 슬라이스 선택하고 엔터 원점 X방향 Y방향 남길 때는 여기 다시 슬라이스 엔터 원점 X방향 Y방향 남길 때는 이쪽 다시 슬라이스 원점 X방향 Y방향 남길 때 여기. 그러면 이렇게 생긴 도형입니다. 이게 기본 도형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어떤 걸 해야 되냐면 우측면에 보면 나와 있는 요 조그만 삼각형 있죠. 얘를 그려야 됩니다. 이 조그만 삼각형을 그려야 돼요. 자, 보실까요? 어떻게 그리냐면 바닥에다가 X라인 0도선 하나 90도선 하나 옵셋 30mm 옵셋 10mm. 자, 맨 바닥에서 10mm 위로 올리고 여기서 회전 이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회전한단 말이죠. 로테이트 기준점 잡고 24도 다시 로테이트 기준점 잡고 마이너스 24도. 그러면 필렛을 하게 되면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자, 이런 모습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한번 그려 보실까요? 그 다음에 얘가 여기에 와야 됩니다. 위치는 요 꼭지점에서부터 77mm입니다. 옵셋 77 이렇게요. 바로 이 부분에 와야 되는 거죠. 얘가 이 부분에 와야 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로테이트 3D를 쓰는 방법과 얼라인을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얼라인을 써보죠. 얼라인 선택하고 엔터. 제가 맨 아래 이 선을 남겨둔 건 이 선과 여기 있는 선이 동일한 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점과 교차점, 바로 이렇게 교차점과 교차점이 일치해야 되고 다른 하나는 이렇게 일치해야 되고 다른 하나는 바로 여기 있는 교차점을 일치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중간에 삼각형이 딱 만들어지는 거죠. 자, 조인으로 선들을
다시 연결하시면 되겠고요. 자, 익스트루드 돌출하기. 아니, 일단 여기까지 해볼까요? 자, 이렇게 조인해 놓은 상태에서 얘를 돌출합니다. 익스트루드 이쪽이 아니라 이 반대쪽으로.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겹쳐지게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빼기, 서브트랙트 A도 0, 엔터, B도 0, 그리고 엔터. 그러면 이와 같이 딱 잘라지게 되는 거죠. 필요 없는 라인들을 삭제하고 나면 네, 이렇게 생긴 도형입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마무리해 보시죠. 모델링이냐면, 자, 두 번째 모델링은 뭐냐면 경로 돌출이라고 합니다. 경로 돌출이에요. 특별한 건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익스트루드 명령어를 가지고 할 겁니다. 이 익스트루드가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두 개예요. 하나는 일반적인 돌출을 말하면, 다른 하나는 경로 돌출을 말합니다. 경로 돌출이에요. 자, 우리 그 경로 배열 기억나시나요? 어레이 명령할 때 어레이가 세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렉탱귤러 어레이, 즉 사각형 배열, 그 다음 폴라 어레이, 원형 배열, 마지막 세 번째가 패스 어레이, 즉 경로 배열이라고 했습니다. 경로를 따라서 쭉 복제하는 거. 익스트루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경로를 만들어 놓으면 그 경로대로 이렇게 돌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로도 폴리라인이어야 하고 단면도 폴리라인이어야 합니다. 자, 간단하게 하나 그려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먼저 경로를 하나 그려보죠. 라인, 아니다, 렉탱글, 그 다음 트림으로 이 끝에를 잘랐습니다. 그럼 이렇게 디귿자 모양으로 생긴 경로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와 지금 이 경로와 수직이 되도록 하나 UCS를 세울 겁니다. UCS 원점, 그 다음에 X축. 이때 X축을 잡을 때 잘 보셔야 됩니다. 폴라 트래킹을 쓰셔야 돼요. 그냥 하시면 안 됩니다. 폴라 트래킹을 이용해서 X축을 잡아주세요. 그 다음에 Y축은 지금 현재 Z축이 될 겁니다. 이렇게요. Z축을 잡을 때 마찬가지예요. 폴라 트래킹을 이용해서 플러스 Z가 나올 때 이때 클릭하시면 손쉽게 어떤 기준면이 없더라도 이렇게 XY면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서클, 그 다음 원점 클릭 후 적당한 크기로 이와 같이 원을 만들었습니다. 즉, 이 원이 이 경로를 따라서 이렇게 돌출되어지는 거죠. 익스트루드, 그 다음에 경로 돌출할 객체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엔터. 그러면 중간에 여기 옵션을 읽어보면 뭐 방향, 패스, 경로 여기 있네요. 테이퍼 앵글 이렇게 있는데 바로 이 패스를 클릭해 줍니다. 패스를 클릭한 뒤 경로를 클릭해 주면 이와 같이 도형이 만들어집니다. 3차원 도형이 이와 같이 만들어지게 돼요. 자, 이번에는 어떤 걸 모델링 할 거냐면 바로 요겁니다. 그대로 밑으로 내리면 나와 있는 얘를 모델링 할 거예요. 얘가 패스 경로를 이용한, 경로 돌출을 이용한 예제입니다. 경로 돌출 예제예요. 자, 먼저 이 중심선에 있는 이 기역자를 만들어야 되고요. 여기 반지름 100인 2원을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 기역자가 한 번 더 들어가요. 이 위쪽에 이렇게 여기서 한 번 더 돌출됩니다. 그래서 이 중심선은 두 번 그려야 돼요. 두 개가 필요합니다. 자, 먼저 보시죠. UCS
원래대로 제일 처음으로 다시 돌리고, 그 다음 자 렉탱글 골뱅이 400, 280 트림으로 두 군데 잘라내면 이렇게 기역자로 딱 만들어지겠죠. 옵셋 100mm 한 번, 두 번. 네, 기본은 이와 같이 생긴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됐으면 얘를 하나 더 복사해 놓겠습니다. 어차피 두 번 써야 돼요. 카피 하나를 제가 옆으로 이렇게 비껴놨습니다. 그리고 역시 UCS를 바꿔야 돼요. 여기에 원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UCS를 바꿔야 됩니다. 자, UCS 원점 X방향, 그 다음에 Y방향을 이렇게 Z축으로 세우시면 됩니다. 서클, 반지름 100, 트림. 자, 이때 이렇게 두 개를 P라인으로 바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조인 명령을 쓰는 거고, 다른 하나는 P에디트의 조인 기능을 쓰는 겁니다. 자, 제가 두 가지를 다 할 거예요.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카피. 제가 옆에다 이렇게 복사해 놨습니다. 자, 첫 번째 조인입니다. 당연히 조인이 제일 쉬워요. 자, 조인된 거 맞습니까? 두 번째 P에디트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거 P라인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P라인으로 바꾸시겠습니까? Yes. 그 다음에 여기 조인 기능이 있죠. 그러면 이렇게 조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 봅니다. 조인. 자, 얘 어때요? 다시 볼까요? 조인. 자, 얘는 P라인으로 바뀌었는데 얘는 뭐로 바뀐 거예요? 스플라인으로 바뀐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있는 이 선 있죠. 이 선이 현재 있는 XY축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원래 폴리라인은 XY면에서만 만들어집니다. 얘는 제가 다시 그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폴리라인으로 제대로 만들어졌는데 얘는 구성 요소 중 일부가 폴리라인이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결혼을 하는데 한국 사람과 한국 사람이 결혼했어요. 그럼 뭐가 나와요? 한국 사람이 나오죠. 근데 한국 사람과 미국 사람이 결혼했어요. 그러면 혼혈이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 그러니까 UCS의 개념은 바로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른쪽에 있는 건 동일한 UCS에서 만들어진 선들이라는 거죠. 근데 왼쪽에 있는 건 뭐예요? 서로 다른 UCS에서 만들어진 선들인 거죠. 그러니까 CAD가 자동으로 뭘 인식해요? 아, 이거 UCS가 다르네? 그럼 스플라인. 이거 UCS 같네? 그러면 폴리라인. 이해되셨나요? 또 하나, 같아도 스플라인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조인 명령을 쓰면 곡선이 많으면 스플라인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 쓰는 게 조금 더 정확해요? P에디트의 조인 기능을 쓰는 게 조금 더 정확합니다. 쉽게 쓸 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모델링을 해보고 이렇게 해보고 안 되면 이렇게 지금처럼 스플라인으로 만들어지면 이걸 분해하면 안 되고 뒤로 언두를 해서 이거를 언두를 해서 선을 여기 다시 그어야 되겠죠. 라인, 선을 다시 긋고 조인. 그러면 제대로 된 P라인 만들어진 거 맞습니까? 네, 이렇게 제대로. 아이고.
자, 이렇게 제대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비로소 돌출을 하는 겁니다. 익스트루드 선택하고 엔터, 그 다음에 패스. 그러면 이와 같이 경로 돌출이 일어납니다. 스플라인의 경우는 이 선들이 안 나와요. 이 선들이 안 나옵니다. 이 두 개의 선이 안 나오고 P라인인 경우는 이 두 개의 선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이들 헷갈려 해요. 굳이 헷갈릴 건 없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여기 있는 우리가 아까 복사해 놨던 이 선 있죠? 이 중심선을 이동합니다. 어디다 놓을 거냐면 이 앞쪽에 있는 이 원의 중간 혹은 쿼드란트 포인트에다 놓을 겁니다. 바로 이렇게요. 이렇게 꼭대기에 얹어져 있어야 됩니다. 똑같은 위치겠죠? 여기 중간에서 수직으로 올라오면 되는 점.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라인 수직으로 선을 내리고 다시 라인 옵셋 60mm 옵셋 40mm 네, 이렇게 좌우로 필렛으로 선을 마무리합니다. 마지막 조인. 그러면 이렇게 조인 되어지죠. 자, 여기까지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자,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 그 다음 패스. 그러면 이와 같이 이렇게 두 개가 겹쳐질 거예요. 이때 서브트랙트 A 엔터 B 엔터 이렇게요. 이렇게 윗부분을 싹 드러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어떤 걸 해야 되냐면 UCS를 평면으로 다시 되돌려 놔야 됩니다. UCS 그 다음 자, X라인 앵글 30도 이렇게 가운데다 놓으시면 됩니다. 평면에서 보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그리고 아래서 보면 이렇게 되겠죠. 45도 사선에 보면 이렇습니다. 즉 이렇게 바닥면에다 놓으셔야 돼요. 바닥면에다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옵셋 100mm 옵셋 120mm 그 다음 라인 필렛 조인. 자, 이렇게 사각형을 바닥에다가 만들어 둡니다.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는 얘가 Z축 방향으로 30mm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자, 이동하기 기준점 잡고 골뱅이 0,0,30이요. 이래야 Z축으로 선이 올라가겠죠. 네,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걸쳐줘야 됩니다. 그 다음 익스트루드 나머지는 상관없어요. 그냥 쭉 빼버립니다. 이렇게 넘쳐나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넘쳐나기만 하면 됩니다. 서브트랙트 A 엔터 B 엔터 그러면 나오는 바로 요 모양 이렇게 생긴 도형입니다. 재밌는 기능들을 몇 가지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렉탱글 골뱅이 100, 돌출하기 100, 필렛은 못 깎이죠. 모서리를 동글동글하게 깎는 명령어 선택을 합니다. 모서리를. 그러면 캐디가 물어봐요. 반지름이 얼마입니까? 자, 반지름 20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셀렉터 엣지 또 다른 모서리 있나요? 체인 혹은 루프
체인으로 혹은 루프로 이렇게 한 번에 선택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엔터. 그러면 이렇게 모서리가 한 번에 쭉 동글동글하게 깎여요. 다시 봅니다. 챔퍼. 챔퍼는 못 따내기죠. 챔퍼는 못 따기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하면 이렇게 면이 선택이 됩니다. 챔퍼는 면이 선택이 돼요. 자, 여기서 엔터. 그 다음에 디스턴스, 거리를 물어봅니다. 20 엔터, 20 엔터.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면에서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클릭을 해줍니다. 이렇게요. 해당 모서리에서만 일어나요. 다른 데서는 안 일어납니다. 챔퍼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넥스트. 네, 여기. 자, 제가 여기를 선택했어요. 엔터. 20 엔터, 20 엔터. 그러면 이 모서리, 여기 4개의 모서리에서만 챔퍼가 일어납니다. 딴 데서는 안 돼요. 뭐 이쪽 모서리나 이쪽 모서리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서리가 챔퍼링이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화면을 보세요. 렉탱글 전체 크기가 180, 130이네요. 익스트루드 80mm 돌출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 도형이죠. 이게 기본 도형이고, 자, 뒤쪽에서 보면 이렇게 뒤쪽으로 돌리면 이 부분이 모서리가 잘려 있을 겁니다. 이쪽으로 45mm, 이쪽으로 15mm. 챔퍼 모서리를 클릭하고 엔터. 자, 첫 번째는 45mm, 두 번째는 15mm. 자, 이해되시나요? 다시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여기서 이렇게 모서리가 잘릴 거예요. 이쪽으로 26mm, 이 아래로 47mm. 자, 다시 보세요. 챔퍼 모서리를 선택하고, 자, 이렇게 모서리를 선택하고, 이쪽이 26mm, 이쪽이 47mm. 자, 26mm 엔터, 47mm 엔터. 맞습니까? 금방금방 잘라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챔퍼를 응용하면 조금 더 쉽게 잘라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요. 그러면 뒤에 챔퍼를 이용해서 금방 잘라낼 수 있고요. 조금 더 응용을 해볼까요? 이쪽에 이렇게 싹 잘리죠? 이쪽으로 80, 아래로 60. 챔퍼. 넥스트. 여기가 기본인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오는 겁니다. 80. 자, 엔터. 80 엔터, 60 엔터. 그리고 모서리 클릭해주고 엔터. 이렇게 되는 거죠. 기본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어디로 갈까요? 네, 뒤로 갈까요? 아니면 앞으로 가죠. UCS 원점 X 방향, Y 방향. 그 다음
라인이 27mm 올라가고요. 여기 수직선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가야 돼요. 라인, 다시 라인. 자, 이렇게 앞에다가 수직선을 그리고 옵셋 27mm, 다시 옵셋 얼마냐면 58mm.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서 이 선이 더 돌아가야 되는 거죠. 28도가 돌아가야 되는 거죠. 로테이트 마이너스 28도 이렇게요. 선을 거꾸로 연결해 줍니다. 이렇게요. 선을 이와 같이 연결을 해서 싹 커팅해 주면 됩니다. 자, 조인, 돌출하기, 서브트랙트, A, 엔터, B, 엔터. 그러면 이와 같이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까지 만들어 보시죠. 자, 이번엔 UCS를 바꾸겠습니다. 원점, X점, Y점 이렇게 정면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똑같이 이렇게 정면에다가 아까와 똑같이 선을 이렇게 내려 긋습니다. 옵셋 5mm, 옵셋 60mm. 바로 여기 교차점에서 원을 그리시면 됩니다. 선을 연장하시고요. 그 다음 옵셋 40mm, 아니 옵셋 35mm. 자, 이렇게요. 35mm 옵셋 하시고요. 그 다음 옵셋 11mm. 그 다음 옵셋 15mm. 자, 각각 트림으로 끊어서 선들을 연결해 줍니다. 자, 무한정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자, 필렛, 그 다음 필렛, 그 다음 마찬가지로 트림으로 바닥선 자르고. 자, 이렇게 생겼네요. 자, 이런 모양입니다. 이런 모양이에요. 자, 조인, 다시 조인. 자, P에디트로 확인. 네, 오픈 떴으니까 이상 없네요. 자, 익스트루드 돌출하기. 자, 여기까지요. 이렇게 안으로 돌출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알아서 쭉 계산이 되겠죠? 유니온. 그러면 기본 도형은 완성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자, 보시면 이렇게 이제 바닥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바닥으로. 자, UCS를 원점으로 되돌리고, 그 다음
이 부분에 사각형을 내는 겁니다. 라인. 그 다음에 라인. 자, 옵셋 18, 옵셋 30. 네, 바로 요 부분. 여기에 사각형을 그리면 됩니다. 이렇게. 골뱅이 마이너스 75, 플러스 105 이렇게 생겼습니다. 바닥에 이렇게 있는 거고요. 익스트루드 얘가 이렇게 위로 돌출합니다. 돌출할 높이는 40mm.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시면 모양이 이렇게 덧 올라와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요거를 서브트랙트로 빼는 겁니다. 서브트랙트 A 엔터, B 엔터.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런 모양이에요.